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2 곱하기 np가 뭐죠? 앞에 있는 자연수부터 하나씩 숫자가 작아지면서 두 번 반복해서 곱하는 거죠. 그럼 n 곱하기 n-1 플러스 n-1p1은 그냥 n-1을 곱하는 거죠. 한 번. 그게 14. 그럼 이게 2n제곱, 이거 n-1로 묶어도 되는데 어차피 14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분배합시다.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마이너스 n 여기 마이너스 1 이게 14가 넘으면 마이너스 15 인수분해 여기 2n 여기 n 이쪽에 3 이쪽에 5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게 되면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5n 하면 마이너스 n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는 2n 플러스 5 n-3 따라서 n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3 그 다음에 이 n은 자연수잖아요. 정답은 n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에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홀수가 누구죠 지금 여기선? 1, 3, 5 짝수는 2, 4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홀수끼리 이웃하고 짝수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묶음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135가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한 묶음 안에 이렇게 24가 들어가는 이런 꼴로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그냥 퉁쳐서 그냥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퉁쳐서 라지 B로 한다면 교훈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 일단 쓰기는 그렇게 쓸게요. 2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이 홀수끼리 묶인 묶음, 그 다음에 짝수끼리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는 AB 아니면 BA 두 개가 있을 텐데 그럼 홀수, 짝수를 이렇게 묶음을 배열한 건 끝났고 대신에 이 홀수라는 묶음 안에 1, 3, 5가 꼭 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건 아니죠. 저 안에서 다시 저 세 명이 저 세 개가 다시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3팩토리얼만큼 다시 자리 바꿈 있을 테고 얘도 짝수 2, 4가 저 안에서 2, 4, 4, 2 이게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2팩토리얼 그럼 2팩토리얼 2 3팩토리얼 6 2팩토리얼 2 4, 6,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A, B, C, D, E, F 6명의 일렬로 세울 때 A와 B는 이웃,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A, B는 한 묶음 안에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CD 빼고 잠깐만 CD는 빼놓고 남은 사람이 E와 F 총 세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이걸 뭐 라지 X 이런 걸로 바꾸세요. 라지 X랑 E랑 F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곱하기 다시 여기 A, B가 다시 이 안에서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2팩토리얼 자 이렇게 하면 CD를 제외한 나머지 이 4명은 A, B를 이웃한 상태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남은 건 CD를 이웃하지 않게 놔야 돼요. 그럼 CD를 이웃하지 않게 놓으려면 근데 대신에 C나 D 중에 한 명을 요 사이에 낄 수 있나요? A와 B 사이에는? 예를 들면 C를 여기다 둔다거나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CD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묶음 얘로 그러니까 X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CD가 올 수 있는 자리는 CD를 떨어뜨려서 앉힌다는 뜻이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총 몇 개 자리?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뽑았던 자리에 또 뽑지 않고 뽑았던 자리 또 뽑으면 CD가 다시 이웃하게 될 테니까 중복하지 않고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CD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뽑아낸 두 자리를 배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배열의 의미가 없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4개 자리 중에 이 4개 자리는 뭐냐면 이제 CD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자리 4개죠.
그 4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했어요. 만약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리를 선택했을 때 여기다 C를 두고 여기 D를 두는 경우와 여기 D를 두고 여기 C를 두는 경우가 같으면 순열이 아닌 거예요. 순열은 두 자리가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일렬 배열이 필요한 거죠. 배열의 의미가 있는 것들은 순열이에요. 근데 이거는 CD와 D가 같은 케이스가 아니죠. 다르다는 얘기는 일렬 배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겠다. 요거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순열.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중복 없이 두 자리를 선택해서 그 두 자리를 일렬로 배열한다. 퍼뮤테이션. 이렇게 되겠네요. 이 답은 6 곱하기 2 곱하기 4p이면 4 곱하기 3이죠. 네. 12 곱하기 12, 144.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A, B, C, D 5명이 운전석을 포함해서 8개 좌석이 있는 승합차에 타려고 해요. 근데 A가 운전을 한다고 할 때 5명이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인데, 이런 느낌이겠죠. 뭐 그냥 대략 그릴게요. 뭐 이렇게 8자리가 있다 칩시다. 여기가 이제 운전석이에요. 근데 이 운전석에는 누가 오죠? A가 오기로 했어요. 그럼 A는 지금 현재 경우의 수에서 제외가 되죠. 그럼 나머지 몇 사람 남나요? 4사람이 남죠. 4사람을 여기 어딘가에 앉혀야 돼요. 됐나요? A를 포함한 5명, A를 제외하면 4명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봐야 되죠. 일단 전체 상황, 그 다음에 몇 명이 앉을 것이고, 그게 이제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배열의 상태는 무엇이냐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 전체 자리는 몇 자리예요? 아니죠. A가 앉았잖아요. 남은 자리는 7자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전체 경우의 수는 7개의 자리가 있다면 중복의 상태는 한 자리에 2명 앉지 않잖아요? 중복하지 않는 거죠.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4사람 남았으니까 의자를, 저 7개 의자 중에 4자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배열은 일렬 배열이죠. 그러니까 일렬 배열이라는 게 쭉 한 줄로 쭉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하고 만약에 C만 봅시다. B가 여기 앉았고 C가 여기 앉았어요. 이 경우와 반대로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는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잖아. 다른 경우라는 얘기는 배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렬로 배열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모았더니 이게 순열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순열의 정의잖아요. 서로 다른 7개, 중복 없이 4개를 선택해서 그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 P자는 영어의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네요. 42 곱하기 20. 그 얼마예요? 840. 이렇게 된다. 자,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오도록 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은 그냥 대문자로 라지 A, 라지 B라고 합시다. 학생 4명은 소문자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선생님과 학생을 구분하려면 표기법에 약간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뒀어요.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와야 돼요. 일단 먼저 뭐부터 하냐면 첫 번째, 선생님 2분의 자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이 팩토리얼. 왜 이 팩토리얼? A, B, B, A. 선생님 2분 중에 누가 앞에 올 것인지 누가 뒤에 올 것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팩토리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A라는 선생님이 앞에 오고 B라는 선생님이 뒤에 오고. 맞나요?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여기 계산했으니까. 근데 선생님 2분의 사이에 학생 2명을 둬야 돼요. 이 학생은
몇 명 중에 선택하는 거죠? 4명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전체 대상은 4명. 그 중에 중복하지 않고 2명을 선택해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4명 중에, 야, 선생님 2명 사이에 2명 와야 돼.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니네 4명 있구나. 4명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2명을 각각 뽑아서, 야, 선생님 사이에 문제는 일렬로 세운다라는 뜻은 순서 있게 배열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 2명 왔는데, 야, 네가 저 국어 선생님 뒤에다 서. 아니야. 네가 국어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렬 배열이라면 여기 이제 순열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명에 중복 없이 2명 뽑아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P가 돼요. 따라서 두 번째, 학생 4명 중에 2명 뽑아서 선생님 사이에 2명이 오게 만드는 경우는 4P2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계산했으니까 얘도 계산했고, 얘라는 거는 선생님 2명의 자리를 계산했고, 학생 4명 중에 2명의 자리를 이제 배열했고, 그럼 그 배열 중에 아무나 예를 하나 두세요. A 왔고, 그 다음은 여기 뭐 스몰 a 아무거나 그냥 둬도 돼요. 스몰 a 왔고, 스몰 b 왔고, 계산을 다 한 거니까. 자리까지 순서까지 다 배열한 겁니다. 그 라지 b가 왔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4사람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리 배치를 다시 할 수 없는 하나의 묶음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묶음이 됐고, 그 다음 빠져나온 사람이 이렇게 4명이 빠져나왔고, 남은 사람은 C하고 D가 남았죠. 그럼 이 한 묶음을 그냥 라지 X로 본다면, 라지 X랑 C랑 D를 이제 일렬로 배열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6명을 다 일렬로 배열하겠으니까. 여기 있는 4명은 한 묶음. 그리고 CD는 그냥 선생님 사이에 없는 학생들이니까 그냥 남아있는 이 묶음과 CD를 이제 막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 다 곱해야죠. 선생님 자리 2명 배치하고 그 사이 학생 2명 갖다 끼고 동시에 남아있는 이 배열에서 총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2팩토리얼 2 곱하기 4P 4 곱하기 3 곱하기 3팩토리얼 6 144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케이크와 2개의 쿠키를 일렬로 진열할 때 쿠키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케이크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케이크는 서로 다른 거니까 케이크를 그냥 아까처럼 이제 대문자로 쓸게요. 이게 케이크예요. 쿠키 2개 소문자로 쓸게요. 쿠키. 자, 얘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쿠키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케이크를 진열해야 돼요. 쿠키 A와 B 사이에. 근데 그건 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A와 B에 뭐를 잡아야 돼요? 자리 2팩토리얼. 두 번째, 그럼 A, B의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이 순서로 잡았다고 치고 그 쿠키 2개 사이에 누가 와야 되죠? 케이크 하나 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케이크의 개수는 A, B, C 3개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뭐 원래 순열로 뭐 3P1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네. 이것도 굳이 2팩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기호를 쓰는 이유는 수학적으로 좀 논리적 계산과 그 다음에 표기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겠구나라는 걸 간편하게 식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굳이 내가 이걸 앞뒤 순서 2가지인데 뭐 그러면 그냥 1하고 써도 됩니다. 너무 기호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개 중 서로 다른 3개 케이크 중에 중복 없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를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개념인 3필인데 그냥 3개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3가지. 그럼 세 번째, 여기 뭐 예를 하나 드는 게 좋겠죠? A, 라지 A, B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묶음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쿠키 2개 사이에 케이크 하나라는 배열.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는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남은 건 B하고 C 이렇게 남았죠. 이거 3개를 어차피 지금은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요. 3팩토리얼. 정답은 2 곱하기 3 곱하기 6, 66, 36. 36까지가 정답이다.
미안해요. 문제 잘못 봤어요. 적어도가 있었네? 나는 그냥 쿠키 사이에 한 개인 줄 알아서 아까 문제랑 똑같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 적어도가 없이 그냥 한 개 케이크 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적어도가 붙었죠? 그럼 적어도란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쿠키와 쿠키 사이에 케이크 한 개가 와도 되고 두 개가 와도 되고 세 개가 모두 다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개가 왔을 때는 세 가지였죠. 그럼 두 개가 왔을 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케이크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그걸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P2. 그럼 얘는 6가지. 세 개가 모두 다 오는 경우는 3팩토리얼. 얘도 6가지죠. 그러니까 세 개가 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지만 그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3, 2, 1의 곱인 6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가 3이 아니고 뭐가 들어야 되냐면 3, 한 개가 온다. 또는 두 개가 온다. 또는 세 개가 모두 다 온다. 그럼 이 답이 아니고 2 곱하기 이게 15인가요? 15 곱하기 6. 그래서 180.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귀찮죠? 사실. 선생님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어차피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선생님 문제를 잘못 보고 한 개인 줄 알고 풀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풀어놓은 거에 맞추다 보니까 요 가운데 A와 B 사이에 케이크 하나 온다? 그럼 하나 오는 게 아까 계산한 세 가지였죠. A, B, C 중에 하나 온다. 케이크 두 개 온다.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케이크를 뽑아서 그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3P 6가지. 그 다음은 세 개 모두 다 온다. 그럼 여기는 A, B, C를 놓고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총 6가지 일렬로 배열. 근데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가 동시에 올 수는 없잖아요. 케이크 한 개 오는 동시에 두 개 온다. 동시에 세 개 온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3가지, 6가지, 6가지를 덧셈해서 케이크, 쿠키 2개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케이크 올 수 있는 경우는 총 15가지였더라는 거죠. 그러면 쿠키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쿠키와 쿠키 사이에 한 개 이상의 케이크 오는 경우의 수, 마지막에 그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아니다. 그럼 이것도 틀리네. 이것도 그럼 여기가 달라지는구나. 이왕 풀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맞춰서 풀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귀찮아지네요. 아까처럼 풀면 안 돼요. 자꾸 썼다 지웠다. 미안합니다. 세영이 자꾸 막 썼다 지웠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너무 쉽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원래 이렇게 풀 게 아니고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이왕 푸는 거에 맞춰 푼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주의하게 지금 문제를 보고 있네요.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지금 푼 대로 본다면요. 이 풀이는 쓰지 마. 근데 좋은 풀이 아니야. 어차피 다른 걸로 풀 거니까. 첫 번째 풀이는 쿠키와 쿠키 사이에 케이크 한 개 오는 케이스. 두 번째는 쿠키와 쿠키 사이에 케이크 두 개 오는 케이스. 세 번째는 쿠키와 쿠키 사이에 케이크 세 개 모두 다 오는 케이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케이크 쿠키와 쿠키 사이에 이제 배열되겠죠. 그럼 이 케이스는 아까 계산했던 거예요. 2팩 2 곱하기 쿠키 하나 3 곱하기 나머지 이제 3개 이렇게 한 묶음이 된 쿠키와 케이크 한 묶음 나머지 2개 일렬로 배열 6 그래서 36. 그럼 이번엔 얘는 쿠키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3개 쿠키 중에 3개 케이크 중에 2개 케이크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P 6개 곱하기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A하고 B라는 쿠키 있고 여기에 이제 A, B가 이렇게 들어온 거겠죠. 이렇게 한 묶음이 되면 남은 건 C 하나 남아요. 그럼 2개가 일렬로 배열되니까 2팩토리얼 2, 4, 6, 24. 이번에 이 케이스는 쿠키와 쿠키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그 쿠키와 쿠키 사이에 숫자가 너무 다 똑같아 보이니까 헷갈리네요. 정말 성의 없이 문제 풀고 있네요, 지금. 케이크 3개가 모두 다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6가지. 그럼 이렇게 되면 쿠키하고 이 6가지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렇게 다 배열됐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는 쿠키 2개에다가 케이크 3개 모두 다 배열했네요. 그럼 그 뒤는 더 이상 배열할 게 없다는 뜻이죠. 12가지. 정답 마무리하면 이렇게 더하면 60가지, 거기다 11 더하면 72가지. 요게
최종 정답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풀면 귀찮았잖아요? 분류를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풀이를 알아두시는 거는 상당히 경우의 수 계산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수준 높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상황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죠. 지금이야 이 풀이 말고 다른 게 있지만 다른 어떤 좀 더 고난도 문제들은 정말로 상황을 다 일일이 분류를 해야 돼요. 이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 원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개 상황 중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 이런 거. 만약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 5가지였어. 근데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3가지야. 그럼 이 3가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나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6가지야. 근데 내가 답에서 구해야 될 거는 3가지예요. 그럼 이 3가지를 분류하는 방식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연습용 혹은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실력을 향상하려면 실제로 이 상황이 원래대로는 어떤 상황인지를 다 따져봐서 그 따진 상황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두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귀찮지만 시간 투자해서 앞에 어차피 처음 시도를 잘못해서 처음에 잘못 푸는 것도 있겠지만 연관이 되니까 그 내가 구하는 과정이 이 중간에 답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그냥 이왕 설명한 김에 에라 잘 됐다.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설명드린 건데 이제 제대로 된 풀이 봅시다. 이 문제를 그냥 답만 제일 빠르게 답만 구하는 과정이라면 적어도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죠. 약간 여사건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사건이 뭐였어요? 이 여자가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예요? 이게 그 나머지라는 개념이었죠. 무엇을 뺀 나머지. 우리가 뭐 여백, 여유시간 할 때 그 여자예요. 뭐를 뺀 나머지라는 뜻이죠. 그 상황상 좀 전에 적어도 아까도 잠깐 보셨잖아요.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 쿠키와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케이크가 온다 하다 보니까 이 쿠키 사이에 올 수 있는 케이크의 개수는 1개가 오거나 2개가 오거나 아니면 3개 모두 다 케이크 3개 있으니까 3개 모두 다 오거나 아니면 안 오거나 쿠키와 쿠키 사이에 케이크가 없거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3개를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귀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이 경우를 빼내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 경우에서 쿠키와 쿠키 사이에 케이크가 없는 케이스의 경우를 빼내면 어쨌든 적어도 하나의 케이크는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사건이에요. 여사건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전체 경우의 수. 케이크 3개, 쿠키 2개, 총 5개의 이 디저트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야. 뭐 쿠키 사이에 뭐가 오냐, 케이크 뭐냐 상관없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딱 요 케이스만 빼면 된다는 얘기죠. 딱 요 케이스가 뭐예요? 딱 요 케이스는 쿠키 이렇게 오고 나머지 케이크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쿠키 사이에 케이크를 안 끼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쿠키를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웃해서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기 이제 계산합니다. 요 상황. 쿠키 사이에 케이크 없는 것. 그럼 쿠키 2개 이웃. 쿠키 2개를 이웃하는 케이스는 2팩토리얼. 곱하기 나머지 이 4개를 일렬로 배열. 4팩토리얼. 5팩토리얼은 120까지. 빼기 2팩토리얼 2 곱하기 4팩토리얼은 이 정도 그때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덜 외워졌나 봐요. 24. 그럼 120 빼기 얼마 이게? 48. 뺐던 이게 72. 이게 더 쉬운 방식이라는 얘기죠. 풀이법은. 하지만 추천은 아까 풀이도 추천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아까 풀이를 연습해 놓고 이걸로 검산하면 좀 굉장히 좋은 풀이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0에서부터 5까지 6개 숫자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4자리를 만들 거잖아요.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 1자리 이렇게 4자리. 근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거 중학교 때 했었는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 빼고? 0 빼고 몇 개? 5개. 그럼 아무거나 숫자 하나 넣었다 칩시다. 3 넣었다 칠게요. 그럼 나머지 3개는
3 빼고 나머지 3개는 아무나 넣어도 되죠 이제? 근데 숫자가 총 몇 개 있나요? 5개. 대상이 5개? 그 중에 몇 개 선택? 3개 선택. 선택한 3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배열할 거면 P예요. 배열할 거잖아. 그러면 뭐 그런 거 아니야? 123과 132와 231은 다르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렇죠? 여기 20, 100, 3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5의 배수. 4자리를 만드는데 5의 배수예요. 4자리.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5이거나 아니면 끝자리가 0이거나 이 둘 중 하나죠. 끝자리가 5라면 맨 앞에 먹을 수 없죠. 이게 벌써 5는 없어진 거예요. 조건상 5는 없는 겁니다.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도 빼야 되니까 4개. 그럼 아무거나 0 빼고 어떤 숫자, 뭐 3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3. 안 헷갈리게 하려면 얘를 드는 게 나으니까. 나머지 두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숫자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아 그 2개를 이 두 자리의 일렬로 배열한다. 4 곱하기 4 곱하기 3. 48. 이 케이스는 이번엔 0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죠? 0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고맙네요. 0 없으면 이제 앞자리 아무나 갖다 껴도 되잖아요. 여기는 서로 다른 숫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 5개 중에 3개를 뽑아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기만 하면 된다. 5, 4, 3, 60까지. 2번 정답은 위아래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108가지가 정답이에요. 자,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5장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아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를 찾아야 돼요. 홀수. 홀수 3장 뽑아요. 근데 홀짝은 이 3자리 중에 1의 자리가 결정하지 않나요? 그럼 홀수가 되려면 끝에 1 오거나 아니면 끝에 이렇게 와야 되겠죠. 요 3가지 케이스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1 빼고 나머지 숫자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4P2. 그 밑에 똑같지 않을까요? 숫자만 끝에가 뭐가 오냐 차이점이지 어쨌든 4개 중에 2개 뽑아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변함이 없으니까 4P2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올 겁니다. 그럼 4P2는 4 곱하기 3. 12. 12가 3번 오는 거니까 12 곱하기 3. 정답은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 꼭 이렇게 기호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안 써도 돼. 기호. 말했잖아요. 기호 안 써. 이건 중학교스럽게 풀어도 돼요. 홀수가 온다? 그럼 앞자리 2개에 끝자리 1.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빼고 2, 3, 4, 5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근데 남은 것 4개 중에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3개 중에 하나. 3, 12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굳이 이런 기호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기호를 쓰는 이유는 가끔 좀 더 어려운 문제일 때는 여기에 어떤 이 수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요런 기호를 쓸 때는 개념을 접목해서 이 말은 결국은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무엇이네? 라고 딱 쓰면 그 다음 이제 계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맞추어 가자는 얘기고 또 가끔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될 때는 하나가 좀 짧게 표현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너무 길어, 표현이.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또 하나 더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되고. 근데 계속 복잡한 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보는 사람이나 계산하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함축적 표현으로 줄여서 짧게 표현하고 싶을 때 수학은 짧은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지. 단박에 알겠는 걸 뭐 굳이. 단박에 알겠는데 굳이 저렇게 필요해서 저런 기호를 일일이 매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쓰는 방식은 알아야 되겠으나 꼭 필요 없을 때 잘난 척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는 현학적인 풀이가 가끔 있어요. 현학적.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학적? 굉장히 뭔가 현학적 하니까 굉장히 뭐 좋을 편이죠. 이게 나쁜 편이에요.
잘난 척 한다는 뜻이야. 굳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많잖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렵게 잘 설명 안 해요. 간단간단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지. 이렇게 지식이 그냥 흔히 말하는 겉핥기식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막 영어 섞고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 그런 게 현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굳이 그러지 않고 현학적 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굳이 안 써도 되는 기호를 괜히 복잡하게 써놓고 학생들이나 쓰는 사람 하여금 저 기호를 또 해석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23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예요. 작아야 돼요. 그럼 23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맨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숫자를 찾아보면 되겠죠. 맨 앞자리 1로 시작하면 4개를 모두 사용하니까 1000으로 시작하는 단위가 나오면 다 작겠죠. 그럼 숫자 3개. 그럼 1 빼고 숫자 3개를 어떻게 배열해도 다 이거는 4자리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6개. 그럼 2로 가는 것. 근데 2로 가면 그 다음 다 두면 안 되죠. 왜냐면 2321 이거는 얘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줘야 돼요. 2000 일단 100으로 가는 것. 그 숫자 2개. 일단 2300보다 작겠죠? 그럼 2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 숫자 2팩토리얼 2가지. 그다음 2000 200은 안 되고 이제 300으로 하는 것. 2200이면 2를 2개 쓰겠다는 뜻이니까 안 되고 2, 3으로 가되 23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되네요. 여기는 어떤 숫자가 와도 뭐 1이 오든 0이 오든 다 안 되죠. 여기까지네 그러면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네. 2000 뭐뭐는 안 돼요. 잠깐만. 0이 있었군요. 여기 하나 더 있겠네 그러면 2, 0까지. 그렇죠. 0이 있었죠 참. 그럼 여기 2개 2팩토리얼 2가지 10가지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5자리 수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6번째로 작은 숫자. 제일 작은 5개 수를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요. 맨 앞자리 0이 올 수는 없고. 그럼 맨 앞자리 1이 왔을 때 하고 뒤에 숫자 몇 개 오죠? 4개 오겠네요. 그래서 4팩토리얼 24. 그 다음 근데 아직 56번째까지는 아직 안 되죠. 그럼 맨 앞에 2가 왔을 때 다시 숫자 4개. 얘도 4팩토리얼 24. 합치면 48. 좀 많이 근접했죠? 그 다음 3으로 왔을 때 그럼 24 그럼 이걸 넘어가잖아. 56을 넘어가니까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좀 세밀하게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작은 순으로 배열하는 거니까요. 3하고 가장 작은 숫자는 0이 왔을 때 숫자 3개. 3개면 6개죠. 3팩토리얼. 그럼 합치면 54. 이제부터는 좀 더 3영은 냈으니까 31로 가겠죠? 31. 다시 6개 하면 이제는 또 넘어가죠. 이 배열상 가장 작은 것, 그 다음에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배열상 가장 작은 거면 남은 숫자 3, 1 빼고 남은 숫자가 0, 2, 4인데 제일 작은 게 당연히 0, 2, 4겠죠. 이게 숫자 크기로 봤을 때는 55번째. 그럼 이 다음 숫자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3, 1, 0, 4, 2. 내가 구하는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조합도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중학교 때 이거 배웠었거든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신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5명 중에 중복 없이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죠. 왜? 얘는 직책이 구분되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면 다른 케이스니까. 근데 이런 경우와 또 대비되게 이런 걸 했었죠.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똑같은 2명 뽑는데 위는 직책 구분이 되고 아래는 직책 구분이 안 되죠.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썼냐면 위에서 계산했던 순열은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이걸 뭘로 나눠야 되죠? 이 2명이 앞뒤 배열되면서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죠. 대표 AB나 대표 BA나 같은 케이스니까. 그럼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져요. 얘를 지금 배우는 조합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순서 있게 배열하면 순열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 있게 배열하지 않고 직책 구분이 안 되거나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이게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을 하냐 마냐로 가지고 순열과 조합이 나눠지는 거죠. 매우 유사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시면 이제 조합론이라고 배우다 보면 그 안에 사실 순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더 큰 범위예요. 넓은 범위. 그 안에 그 뽑아놓은 것 중에 그 뽑아놓은 거를 일렬로 배열해. 걔를 따로 순열이라고 보는 거고 사실 순열도 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숫자 1, 2, 3이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내가 2장을 뽑을 거야. 카드 2개를. 뽑아내는데 얘네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뽑아낸 2장끼리 앞뒤 순서가 없다고 칩시다. 사실 표현할 때 집합 표현하면 좀 더 편한데 아직 여러분 집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2장을 뽑는데 그 2장에 순서가 없어. 일단 2장을 뽑을 케이스를 봅시다. 1, 2를 뽑고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2 뽑고 그 다음에 1, 3을 뽑고 2, 3을 뽑고 아니면 2, 2를 뽑고 3, 2를 뽑고 3, 2를 뽑고 이렇게 뽑는데 뽑을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개념이 저거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아 그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총 3 곱하기 6개가 배열이 되는데 그 중에 1과 2, 2와 1은 같으니까 하나는 지우는 거예요. 1과 3, 3과 1을 원래는 이게 배열의 상태로 본다면 서로 다르지만 만약 문제가 앞뒤의 배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워줘야 되는 거죠. 서로 중복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3가지가 남죠. 근데 그 3가지를 계산할 때 실제로는 답이 1개인데 2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2번 세졌기 때문에 2로 나눈다 혹은 1과 2를 앞뒤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2개로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는 2로 나누어 준다. 얘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해요. 뽑고 배열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뽑아만 둬라. 1, 2냐 2, 1이냐 중요하지 않다. 그냥 1, 2 2개를 뽑아둔다 라는 그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3C라고 써요. 이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인데 얘를 한글로는 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마지막 뽑아낸 것에 대한 배열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해요. 근데 순열은 그 2개를 선택한 2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는데 얘는 일렬로 배열하지 않아요. 얘를 줄이면 3C2라고 기호로 쓴다. 그런 거죠. 순열은 P, 조합은 C라고 쓰시면 돼요.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아서 이 R은 당연히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최대한 같을 수는 있지만 N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렬로 배열하지 않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아니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이 아니거나 순서가 없거나 아니면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직책 구분이 안 되거나 똑같은 아까 대표 2명 직책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순서가 처음부터 매겨져 있는 거예요.
야, 네가 1번, 네가 2번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다는 뜻은 내가 임의대로 얘네를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결론은 순서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뽑아만 두면 지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이 자리 바꿔볼까? 이런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순전인데 내가 이걸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면 이건 조합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NCR이 되고 이 NCR의 계산법은 아까 했던 거예요. NPR N개를 뽑아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 것 중에 뒤에 있는 그 배열의 경우의 수만큼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2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2팩토리얼. 3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근데 그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럼 이게 NCR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계산은 이걸로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기호. 앞에서도 했었지만 앞에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순열을 상황에 따라 이렇게 팩토리얼, 계승으로 바꿔야 때는 계산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죠. 근데 이게 분모에 R팩이 있다는 얘기는 R팩으로 나누었다 혹은 R팩 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이해돼요?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제 조합이 나오는 거죠. 곱했더니 결국 여기 자리에 분모에 얘만 곱해진 거니까 R팩 곱하기 n-R팩 분의 M팩.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순열이에요. 순열의 계산법에 R팩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그냥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뭐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열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걔를 R팩으로 나눈 거니까 이 분모에 R팩 하나가 더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외울 때는 앞에서 자리가 없네요. 좀만 올려서 이거를 계승으로 바꿀 때는 위에는 앞에 거 팩토리얼 위는 항상 앞에 거 팩토리얼 밑에는 뒤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조합의 계산법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NC0은 1이다. NC0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0 뽑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는 0가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뽑지 않는다라는 경우의 수 한 가지인 겁니다. 뽑지 않는다 한 가지. 그럼 NC에는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뽑는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NP0은 1이고 NP0은 1이고 NC0도 둘 다 1이에요. 근데 NPN과 NCN은 다른 거예요. NPN은 N 팩토리얼로 바꿔 쓰죠. 뽑아낸 N개를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맞죠? 근데 NCN은 그냥 모두 다 뽑는다는 경우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아요. 이게 N이 1이면 같아지겠지만 N이 1이 아니면 안 같아져요. 아셨죠? 이거는 N 팩토리얼 얘는 그냥 한 가지라는 개념으로 1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NP1과 NC1은 N이에요. N. 얘는 같은 거예요. N개 중에 한 개 뽑아 그 한 개를 일렬로 배열하나 N개 중에 그냥 한 개를 뽑아두나 어차피 한 개를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N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같지만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 나중에 2학년 가서도 주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주로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2번은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당장 엄청 자주 쓰이지는 않고요. 근데 1번은 엄청 자주 쓰여요. NCR은 NCN-R과 같다라는 건데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OC3과 OC5-3 OC5-3이면 OC2죠. 얘는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같지? OC3은 O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O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OC2는, 이거 OC2와 같으니까, OC2는 5PE,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약분하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럼 남은 걸 잘 보시면 똑같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럴 때 많이 써요. 10C8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10P8을 계산한 다음에 8팩토리얼 나눠야 돼요. 숫자 많이 써야 되겠죠. 위 숫자 8개 배열하고 밑에도 8, 7, 6, 5, 4 이거 막 약분을 해가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다. 10C 10-8, 10C2를 계산하면 훨씬 더 계산이 쉽다. 10 곱하기 9를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니까 45. 금방 계산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뭐 지금 증명은 사실은 증명할 때 뭐가 쓰이냐면 이런 게 쓰여요. 증명할 때. 얘랑 얘가 왜 같습니까? 그러면 요 계승 바꾸는 거 있죠. 계승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 답과 이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써먹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같다는 것만 알면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만약 A, B, C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A, B, C 세 개 중에 내가 두 개를 뽑을 생각이야. 그럼 A, B, C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뭐 있냐? A, B를 뽑는 것. 순서는 매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A, B, C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는 것. A, B를 뽑는 것 아니면 A, C를 뽑는 것 아니면 B, C를 뽑는 것.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A, B를 뽑았다고 치면 뽑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C죠. A, C를 뽑았다고 치면 뽑히지 않은 사람은 B예요. B, C를 뽑았다면 A는 안 뽑혔겠죠. 그럼 만약에 왼쪽에서 보세요. 왼쪽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죠. 오른쪽은 뭘 말하냐면 서로 다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 개수 몇 개냐면 세 개죠. 근데 이 개수도 몇 개예요? 세 개예요. 뽑는 상황은 다르지만 개수는 똑같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도 3명 중에 2명 뽑는 경우 3가지. 3명 중에 나머지 1명 뽑는 경우 3가지. 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 뽑으나 N명 중에 R명을 뽑으나 N명 중에 그 R명 빼고 남은 N-R명을 뽑으나 N명 중에 R명 뺀 N-R명 뽑으나 답은 계산상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쪽에 있는 숫자의 절반이 뒷수가 넘어가게 되면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계산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굳이 숫자에 맞춰 써보면 이래요. 숫자에 맞춘다면 4C2 더하기 4C1 얘를 계산해보면 5C2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4C2와 4C1을 더하면 5C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언제 좀 주로 많이 쓰냐면 고등학교 2학년 가시면 이제 이항 정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저런 계산법을 좀 알아서 파스칼의 삼각형 쓸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엄청나게 고1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자주 쓰인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1번이 좀 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여기 11, 12, 13 끝에 여기 세 문제 있죠. 요거만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하신가요? 11번 답 얼마요? 5? 12번 답은? 아직 못 구했고? 혹시 구하신 분? 11? 13번 답은? 못 구했구나. 네. 자, 11번 답은 이게 이 느낌이었잖아요. NCR과 NCM-R은 서로 같죠.
그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끝에 있는 숫자와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n이 돼요. 앞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랬던 거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이거였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다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3 플러스 2는 n, 그래서 n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얘도 7 플러스 4는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C 7이나 11C 4나 답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13번이 그런 거죠. 이거를 계산하지 않니 원래 계산법이 이렇거든요. n 플러스 2p n을 n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계산해 이거를? n이 얼마인 줄 알고. 이게 숫자를 알아야 뭐 배열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개념 있죠. 네모 C 세모와 네모 C 별이 같다는 뜻은 세모 더하기 별은 네모이다. 이 규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아니면 요인은 세모, 그래서 별의 값은 네모 빼기 세모랑 같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네모 빼기 세모가 같다. 그럼 여기 있는 n 플러스 2c n이라는 걸 이 n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건 놔두고 뒤 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뭘로?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걸로 바꾸겠다. 얘는 n 플러스 2c 2가 된다.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알고 있죠? n 플러스 2p2를 2 팩토리얼로 나눈다. n 플러스 2p2는 n 플러스 2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한다. 걔를 2 팩토리얼 2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저 정답 21이 되었다.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값은 42가 나온다. 근데 이건 이거 풀려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까? 뭐 굳이 뭐 하려고? 어차피 이게 자연수인 거 알고 있잖아요. 연속하는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42가 되려면 몇 곱하기 몇? 근데 큰 수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7 곱하기 6, 6, 7, 42, 7, 6, 42. 따라서 앞에 있는 n 플러스 2 값이 7인 거니까 따라서 n 값은 5가 되면 정확히 여기 5가 들어가면 7 곱하기 6, 42가 나온다는 거죠. n은 5이다 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네. 25번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 수예요. 이 쉼표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의 개념이죠.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예요. 남학생 2명 뽑고 그리고 여학생 2명 뽑고 그리고의 개념. 그럼 남학생 2명 뽑는다라는 경우 수와 여학생 2명 뽑는다라는 경우 수를 결국 곱하라는 얘기죠. 근데 4명의 남학생 중에 2명 뽑을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대상 자체가 4명이죠.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식 2명을 뽑는데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배열하는 말은 없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C가 되는 거죠. 그럼 P가 되려면 그럼 뒤에 2명을 일렬로 배열하시라는 말이 있겠죠. 없으면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뒤는 여학생의 대상이 6명. 그 6명 중에 내가 원하는 학생 2명만 뽑는 거예요. 그럼 4C 4 곱하기 3, 4p1을 2 팩토리얼 2로 나눈다. 곱하기 6c 6 곱하기 5를 2 팩토리얼 2로 나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겠죠. 그럼 6, 15 곱한 값이니까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 그래서 특정한 것을 포함한다 뜻은 이미 뽑았으니까 그 뽑고 나머지를 뽑는 경우만 생각해 보면 되고 특정한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걔를 빼놓고 나서 나중에 선택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뽑아서 배열하는 거는 약간 순열의 개념에 좀 접목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뽑아놓고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뽑아놓고 뽑아놓은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그럼 순열 아닌가?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약간 달라서 약간 다르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약간 다르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완벽히 다른데 여러분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케이스예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 있는 여기 세 문제 정도 간단한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A, B, C, D, E, F, G 7개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거죠. 저기 있는 7개 중에서 내가 4개를 선택할 생각이에요. 근데 뽑아낸 4개를 그냥 선택만 한다고 그랬지 택한다라고 그랬지 뽑아낸 거를 배열한단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조합이 되겠죠. 원래는 총 7개 중에 4개를 뽑는다. 7C4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27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A,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4개를 뽑는데 그 4개 안에는 A, B가 반드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는요? 어차피 뽑기만 하는 거라 A, B가 앞에 있냐 뒤가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개만 나는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벌써 A, B가 뽑혀 나왔잖아. 나한테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A, B는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실제 난 여기만 계산한 건데 여기를 뽑을 때는 대상이 7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 대상이 5개로 바뀐 거예요. C, D, E, F, G 5개. 그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5C가 되는 거죠. 그래서 5C,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로 나누면 27번 정답은 10가지가 정답이 되고 28번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 뭐 비슷하겠죠? A를 반드시 포함한다. 4명 뽑는데 A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내가 3명만 내가 임의로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사람이 총 몇 명 있는 거냐면 7명 중에 A 빠지면 6명 있죠. 6명에 중복 없이 3명을 뽑기만 하는 케이스 6C3 6, 5, 4를 3팩토리얼 3, 2, 1의 곱 2, 3은 6, 6 지워지고 20까지 이렇게 돼요. 29번 CD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 이번엔 CD, CDE 이렇게 3명 빠져나왔죠. 근데 지금 자리가 4자리밖에 없어요. 4명 뽑겠다고 처음에 보면 4명만 뽑겠다고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CDE가 이렇게 3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거죠.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한 자리만 선택할 수 있네? 한 자리만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대상은 CD 빼고 A, B, F, G 4명 중에 1명 뽑는 경우의 수 4가지예요. A가 온다, B가 온다, F가 온다, G가 온다. 저 4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문제가 다 포함만 돼 있잖아?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 A는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B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 아마 이게 밑에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냥 미리 합시다. 저 A, B, C, D, E, F, G 7개 중에 A를 포함, B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4개를 뽑는 거예요. 자, 4개를 뽑아요. A를 뽑아야 되죠? 나머지 3개를 뽑는데 누가 없어야 돼요? B가 없어야 돼요. A는 뽑혀 나갔고 B는 처음부터 뽑는 대상이 아니에요. A는 뽑혀 나간 거고 없는 사람 취급해야 돼. B는 뽑히면 안 되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뽑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C, D, E, F, G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선택하는 거예요. 5C3. 5C3은 5C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5C3보다는 5C가 더 편해요, 계산이. 5C는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로 나눈 것. 10가지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A는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는 이렇게 된다. A는 갖다가 박아서 자리에 만들어 두고 B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 중에 몇 명 뽑을 건지를 잘 판단해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 이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두 번째 개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세운다면 순열 아닌가?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순열이 포함되어 있는 건 이건 순열 문제인가? 잘못 생각을 해요. 뭐라 생각하냐면 남자 4명 중에서 어쨌든 2명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생각나요? 남자 4명, 전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P네. 이게 이제 남학생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고려한 거고, 근데 여학생은 5명 중에서 5명의 여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5명 여학생 중에 2명 뽑아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근데 남학생도 뽑고 여학생도 뽑는 거니까 이걸 곱한다. 정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80에 3 곱하면 240. 이렇게 답을 썼더니 답이 안 맞더라는 얘기죠. 답이 틀렸어요. 오답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뭔가 그럴싸하지 않아요? 남자 4명 있고 여자 5명 있는데 남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고 여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뽑아놓고 배열하는 거면 순열이라고 가르쳤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고. 그럼 4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 4필, 5명 여학생 중에 2명 뽑아서 그 2명 일렬로 배열 5P 곱하면 240 맞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지? 잘못 생각하신 게 뭘 잘못 생각했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풀이는 여기 남학생 집단인데 그 남학생이 여기 A, B, C, D 이렇게 남학생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 5명이 이렇게 있는 집단이 있어요. A, B, C, D, E. 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2명 뽑는 거예요. 여기서 3명 뽑는 거예요. 여기서 2명 뽑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남자 집단 4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고 여자 집단 5명 중에 2명 뽑아 2명을 일렬로 배열하고 지금 너는 그걸 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한 집단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A, B, C, D, A, B, C, D, E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집단 안에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여기서 남자 2명을 뽑고 여기서 여자 2명을 뽑은 다음에 이 뽑아낸 사람들이 몇 명이죠? 4명이잖아요. 그 4명을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인 것처럼 하지만 전혀 문제가 달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답 풀이할 때는 어쨌든 남자 4명 중에 2명 뽑죠.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아내요. 그러면 남자 뽑고 여자 뽑고 곱이죠. 그렇게 뽑아낸 4명 있을 거 아니야? 그 4명을 섞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뽑아낸 4명을 섞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위아래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위는 이런 배열만 되는 거죠. A, B, A, B 이런 배열만 된다면 여기는 A, A, B, B 뭐 이런 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몰 A, 스몰 B가 이 라지 A, 라지 B 사이 절대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 각각 2명 뽑아서 그들을 일렬로 다 세우는 거예요. 4명을 다 뽑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섞이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거지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둘이 따로따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정답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4C2, 4 곱하기 3을 2팩토리얼 2로 나누고 곱하기 5C, 5 곱하기 4를 2로 나누고 4팩토리얼 4, 3, 2, 2를 곱해 주시고 그럼 2는 4가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3, 4, 12 곱하기 5, 4, 20 곱하기 6 이거 곱하면 얼마일까요? 1440? 이렇게 되나?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이 아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운 지가 한 1년이 이제 채 안 됐거든요. 물론 뭐 엊그제 것도 까먹는 판에 뭐 1년 전 거를. 그래도 중학교 수학 그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이게 하나의 원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가. 원이 있고, 원 위에 이렇게 5개 점이 있어요. 이 5개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또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직선이나 선분을 만들려면 알파벳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그럼 처음에 놓을 수 있는 알파벳 개수는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놓을 수 있는 거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근데 직선은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은 거잖아요? 직선 AB나 직선 B는 어차피 이거 하나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니까 이 안에는 서로 다르게 계산됐을 텐데 알고 보니 같은 거니 이걸 뭐로 나누겠다는 거죠? 네, 2로 나누겠다. 2개가 1로 배열되는 2로 나누겠다. 그래서 10개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지금 우리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우는 거죠? 서로 다른 5개 점 중에 중복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뽑기만 하는 케이스. 배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열의 의미가 없으니까. 직선 AB, 직선 B는 같은 거니까. 이게 뭐였나요? 조합. OCE. OC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랐지만 중학교 때 벌써 조합을 배웠었던 거예요. 이 문제 말고 이것도 있었죠? 삼각형을 만들자. 그럼 삼각형 만들려면 알파벳 3개 필요하다. 삼각형 땡땡땡 이렇게 3개 필요하죠. 그럼 5개 알파벳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근데 그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3, 2, 1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삼각형 ABC, ACB, BAC, BCA, CAB, CBA는 그냥 이 삼각형 하나 말하는 거다. 근데 그럴 때 ABC, ACB, BAC, BCA, CAB, CBA로 이름을 정했을 뿐이지 원래 삼각형은 하나다. 그러니까 6개가 중복되니까 6으로 나눈다. 중학교 때 우리가 문제 공부할 때 이해를 좀 빨리 하고 문제를 쉽게 풀려면 2개가 대표 2명 같은 케이스죠. 대표 2명과 같은 게 선분, 직선, 그 다음 뭐 있었나요? 악수. 그죠? 악수도 너랑 나랑 악수 하나, 나랑 너랑 악수 하나, 악수 한 번밖에 안 돼. 2번 세잖아요. 그런 거는 2로 나누고 삼각형, 이거는 6으로 나누어라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이거예요. 얘도 서로 다른 5개 점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OC3. 근데 OC3은 계산상 OC랑 같죠. 얘도 답이 10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일부는 중학교 때 배운 거고, 물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개념은 분명히 배운 부분이었고, 밑에 이제 2번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거는 평행선이 여러 개 필요해요.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4개 있다고 칩시다. 가로로 평행한 직선 4개. 그 다음에 세로로 평행한 직선 이렇게 3개가 있다 칠게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A, B, C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은 가로로 길게 7, 8, 9. 세로로 길게 10, 11. 2칸짜리 12, 13. 3칸짜리 14. 언제까지 세야 돼,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세다 보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여러 번 세야 되니까. 혹시 또 중복됐나? 빠뜨린 거 없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가로선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한 거예요. 세로선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 뭐가 만들어지죠? 평행사변이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이 평행사변 만들려면 가로선분 4개 중에서 1, 2, 3, 4, 4개의 가로선 중에서 뽑았던 것도 뽑지 않고
두 개의 가로선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이 평행사변 만들 때 얘네 둘을 뽑는 순서가 중요해? 꼭 위에 거 뽑고 아래 거 뽑아야 돼? 그건 아니죠.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순서 없다. 조합이네? 4CE. 마찬가지로 A, B, C 세 개의 세로선 중에 중복하지 않고 평행사 만들려면 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그 뽑아낸 두 개를 뽑을 때 뭐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배열의 의미가 없다.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다. 이렇게. 가로 뽑고 세로 뽑고 모두 뽑아야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곱셈이죠. 그래서 이 경우 만들 수 있는 총 평행사변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4CE 4 곱하기 3을 2로 나눈가 4, 31, 2로 나니까 6가지죠. 곱하기 3C 3 곱하기 이게 3C는 3C 1과 같잖아.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 3, 6, 18 이렇게 된다. 아까처럼 낱개로 다 세면 18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6개. 그 다음에 이쪽 가로로 누운 것 3개. 6개, 3개.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두 칸짜리. 하나, 둘, 셋, 넷. 세 칸짜리. 하나, 둘. 또 뭐 안 했죠? 그러니까 가로를 이거 안 했죠. 하나, 둘. 안 했고요. 제일 큰 거 하나. 9, 10, 18.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이 정도는 어떻게 셀만도 해 사실은. 근데 만약에 하나씩 더 늘어. 그럼 짜증이 이제 그때부터는 대박이 돼. 짜증 대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쓰면 뭐 여러분이 풀 게 없으니까 이건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 8개 점이 있는데 이 중에 3개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구하려고 해요. 원래 이 문제도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3개 필요하죠. 근데 점 3개 뽑는 상황을 이렇게 위에 있는 점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이 4개 중에 3개의 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몇 개 만들어져요? 4개 만들어져요. 4C. 4C3과 4C1은 같으니까. 어떻게 4개인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못 빠졌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뭐가 빠졌나요? 둘. 뭐가 빠졌죠? 네, 그때가 내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뭐 색깔로.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저걸 일일이 세기가 그러니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위에서 3개를 다 모두 뽑을 수도 있지만 위에 4개 점 중에서 2개만 뽑고 아래에 있는 4개 점 중에서 하나를 뽑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2개 뽑고 여기 하나 뽑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4개 중에 2개 뽑고 동시에 아래 4개 중에 하나 뽑고 이래도 돼요. 아니면 위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아래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의 점을 뽑아요. 여기 하나 뽑고 이렇게 뽑으면 이 삼각형. 여기 하나 뽑고 이렇게 뽑으면 이 삼각형. 이런 식으로. 됐나요? 더 뽑을 수 있나요? 위에서 3개. 2개 하나, 하나 2개. 그 다음은 0개 3개. 이게 여기서 3개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좀 귀찮잖아요, 역시. 이것은 일일이. 아까 말한 연습용은 좋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건 문제죠, 이것도 6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점 중에서 삼각형 만들려면 3개를 선택하겠죠. 근데 문제는 저 8개 점 중에 3개를 뽑아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던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만 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아까 말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4개 점 중에서 3개를 뽑아내서 점을 이으면 이건 삼각형이 아니고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이렇게 발생하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8개 점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할 건데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이 케이스죠. 이만큼의 삼각형 개수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지. 8 곱하기 7 곱하기 6 걔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면 7, 8, 56 56개가 나올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는 얘기지. 왜 아니에요? 그러면 8개 중에 3개 뽑을 때 그 3개를 무작위로 아무 데나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8개 점 중에 만약 여기 있는 4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8개 점 중에 3개 뽑는다는 말이나 그 말 안에는 그 8개 점 중에 이 4개 점이 이 8개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 뽑는 케이스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뽑으면 8개 3개 뽑는데 그 8개 점 중에 이것 뽑고 이것 뽑고 이것 뽑았다 쳐봐.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요. 아, 여기 일직선상에 있는 4개 점 중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 그 개수만큼은 빼내겠다는 얘기죠. 4. 근데 이거 4C3은 뭐로 계산하면 돼요? 4C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괜히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4. 정답은 52. 아까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답이 52가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요런 것들에 대한 여사건 문제만 좀 잘 이해하시면 이것도 어렵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선생님이 따로 봐드릴 만한 문제가 딱히 뭐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있겠죠, 여기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 물론 여기 질문도 당연히 이제 받긴 하겠지만 여기 질문에 아마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될 문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고민 잘 하셔서 다음 시간에 질문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질문 마무리하면 이제 마지막 공동 수학의 마지막 파트인 행렬로 갈 거고 그 저번에 왜